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구 연습하러 오는 길에 우리 아들이랑 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마인드셋에 대한 책에 나온 얘기가 기본이긴 한데, 또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싶느냐, 너는 계속 그 달란트를 써서 점점 줄어가게 만들 것이니, 아니면은 지금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니,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2배, 3배로 더 열심히 배워서 노력해서 그걸 키워나가고 싶니 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은 다 그런 정답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더 크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답, 달란트를 2배, 3배로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우고 해서 더 키워나가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저의 그 1학년 아들도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틈틈이 되실 때마다 이렇게 성장에 대한 대화를 애들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회사들을, 문제에 봉착한 회사들의 기사회생을 이루어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미국의 몇몇 그 최고 경영자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보여준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은 G를 이끈 잭 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잭 웰치가 유명한 것은 그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공로를 돌려주고, 또 케어를 잘 해줬다고 합니다. 1980년에 이제 IBM이 그때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거의 부도가 날 그때 1980년대에 IBM의 CEO가 되었을 때 그 당시 IBM의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기업 가치 넘버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억 1,9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치면을 봤을 때 전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포춘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많이 연구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방한 리더로서 잭 웰치를 손꼽았어요. 그리고 그가 미친 경제적인 영향은 측정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때 인투이트라는 회사의 CEO 스티브 베넷이 나는 직원들을 케어해 주는 걸 잭 웰치로부터 손수 배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도 엄청 바쁘잖아요. 배울 것도 되게 많고 그 상황을 다 파악을 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잭 웰치가 시작한 거는 공장 등 일선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야코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적인 그 최고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CEO가 된 이후로 자기는 마치 궁전의 왕처럼 본사에서만 삐까뻔쩍한 생활을 하면서 하얀 글러브를 낀 웨이터들의 그런 접대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왕처럼. 그런데 잭 웰치는 어떻게 했나요? 공장으로 가고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일선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심을 돌보는 그 리더였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뭐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슈퍼스타도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더욱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팀워크이다. 이렇게 팀워크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잭 웰치는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회사 발표에 있어서 I라는 단어를 보면 직원들한테 꼭 이걸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I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다. 내가 나의 삶에서 이룬 모든 업적들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왔던 것들이다 라고 항상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에 미미미 하는 CEO들, 내가 잘난 것은
증명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그런 CEO들과는 완전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는 거죠. 잭 웰치는 항상 우리를 앞세우고 성장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잭 웰치도 처음부터 그런 성장 마인드셋의 리더는 아니었어요. 1971년에 그 당시 GE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HR의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피드백이었냐면 지금 잭 웰치 씨는 강점이 정말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 왜냐? 거만하고 비판을 싫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그 재능, 탤런트에 의존을 한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링컨도 옛날에 제가 데일 카네기 책 설명 드릴 때 링컨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링컨도 정말 사람들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되게 즐겼다고 해요. 링컨조차도. 그런데 어떤 시점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뜻한 그리고 정이 많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절대 비판하지 않고 항상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도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남게 되었는데 잭 웰치도 그러한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변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젊고 멋진 똘똘한 아주 웰치 박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전도 유명한 그런 G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또 새로운 신차 컨버터블을 타고 막 이제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기름이 탁 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삐까뻔쩍하게 멋진 그 양복에 막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현실 내가 너무 거만했구나. 내가 이런 겉모습에 잘났다는 그 맛에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멋진 회사들을 계속해서 인수해 나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놀랬던 게 G 회사에서 왜 피보이라는 월가 투자은행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 키덜 피보이가 엔론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 난장판이 된 거죠. 그렇게 자신의 교만함과 잘못된 걸 빨리 직시하고 완전히 모든 걸 바꾸기로 한 잭 웰치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겸허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새로운 변화랑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 마인드셋에 기반한 경영 기술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이드를 해주는 리더다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개발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갖게 된 좋은 예가 있어요. 잭 웰치가 G에서 젊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실험실에서 뭔가 반응을 실험하는 화학 실험을 하고 있을 때 그 공장이 폭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잖아요.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잭 웰치가 본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사인 찰리한테 모든 내용을 다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당연히 깨지고 혼날 거를 기대를 한 잭 웰치한테 이 찰리라는 상사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해를 한다, 걱정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지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잭 웰치가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항상 직원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 웰치가 또 두드러지게 잘하는 점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둔 것이 바로 마인드셋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더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그런 의지를 잘 보고 뽑았다고 해요. 한때는 유명한 대학의 졸업생들만 엘리트들만 뽑았었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 더 열정을 갖고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BM의 CEO를 뽑을 때 3명의 후보자가 있었대요.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잭 웰치였는데 이 잭 자기는 CEO가 되면 뭐뭐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 게 자기는 성장하는 CEO가 되겠다라는 걸 잘 피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GE의 CEO가 된 이후 잭 웰치는 가장 먼저 엘리트 문화를 제거를 했다고 해요. GE에는 엘리트 익제큐티브 클럽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클럽에 잭 웰치가 가서 이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트들 앞에서 한 말이 격려를 한다, 막 잘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There's no value in what you do.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일에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일거리를 찾아봐라 라고 임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했더니 얼마 뒤에 이 클럽의 회장이 잭 웰치한테 찾아와서 자기네들 커뮤니티 발런티어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25년 동안 계속 성장해서 4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주된 커뮤니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잭 웰치가 한 거고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은 바로 포악한 버스들 있잖아요. 그 부하 직원들을 진짜 못되게 아주 부려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버스들을 다 해고시켰다고 해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런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가치를 실행하지 않는 버스들은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멘토링이 중요하다. 이 멘토링을 하지 못하는 포악한 상사들은 다 이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의 성과보다도 팀워크에 중심한 리워드 평가 프로그램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잭 웰치는 항상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성장을 중시를 했는데 팀워크에 대한 성장을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기 때문에 잭 웰치는 자신의 그런 에고를 아주 제한을 하면서 현실 세계와 잘 연결을 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온 그 업적의 그 여정은 항상 그 성공이 많았고 굉장히 보람된 여정이었다라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잭 웰치와 같이 정말 전설적인 CEO가 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루 거너인데 1980년대 말에 IBM이 엔론 회사랑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사회조차도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BM의 문화는 좀 멀쑥함 그리고 엘리트적인 그런 문화가 되게 강했다라고 해요. We are royalty, but I'm more 두드러진 정신 문화가 뭐였냐면 We are royalty, but I am more royal than you syndrome. 이렇게 나는 왕족과 같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왕족이다. 라는 그런 좀 웃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막 높은 분 오시면은 막 이렇게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옆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딸랑딸랑 기억 안 나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그게 모든 문화에 이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root out, 근절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잭 웰치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IBM의 루 거너 최고 경영자도 이러한 썩은 문화를 철폐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 IBM에는 팀워크는 전혀 없었고 서로 그냥 자기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싸움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딜이 이루어져도 그거를 팔로우업해서 누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행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또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뭔가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IBM의 그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993년에 IBM이 거의 사장 위험에 직시했죠. 그래서 그때 IBM에서는 그 루 거너한테 찾아와서 매달리다시피 부탁을 했다고 해요. 우리 IBM의 CEO가 돼서 당신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RJR이라는 회사에서 이룬 기업 문화 변화와 또 전략 변화를 우리 IBM에서도 똑같이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싫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도 몇 차례 더 요청을 했는데도 싫다고 했대요. 근데 계속 졸라댔대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진짜 큰 역사적으로 남을 이런 큰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 우리 미국의 산업을 위해서 일 좀 해달라라고 막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이 루 거너도 IBM에 부임한 이후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바로 그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각 직원들한테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팀으로서 우리 회사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담은 내용들을 직원들한테 뿌리고, 또 회사 우리 이렇게 문제에 봉착한 IBM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일한 동료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 노력해준 여러분들 수천 명한테 이 책을 바친다 하고 책까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책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잭 웰치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문화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에 있는 경영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또 임원의 그 권력 문화를 없애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 하이어라키는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개인보다는 팀 문화를 더욱더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 팀 보너스에 더 많은 그런 무게를 실어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취한 조치는 어떤 딜이 성사가 됐을 때 또 그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문화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천재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문화를 만들어냈고, 또 네 번째로 고객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즉 고객들이 그 당시 IBM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네 니즈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높다. 그리고 관료주의 문화가 있다. 또 시스템 통합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등등등 이 IBM에 대한 불만이 엄청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넘는 그 기업 임원들이 모인 어떤 행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 루 거너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IBM은 우리 메인프레임 컴퓨터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시킬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앞으로는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루 거너가 IBM의 CEO로 부임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월가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루 거너는 지금까지 IBM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 거너는 전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IBM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그 노력의 결과 거의 그 사장 단계까지 초래됐던 이 기업의 IBM의 기업 회생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거는 마치 이제 단거리에서 승리를 한 그런 업적과 같았습니다. 돈으로 어떤 실적이 나지 않아도 이 문화를, 그 귀족주의 문화에 반하는, 즉 반 엘리트 문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장거리는 바로 이제 그 업계에서 IBM의 선도적인 입지를 재탈환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라톤 경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까지 귀족 문화 타파 캠페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걸 꾸준히 정착이 될 때까지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에 부임한 이후 9년 후인 2002년 3월에 드디어 IBM의 주가가 예전보다 800% 올라가고, 또 전 세계
IT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리고 맞춤형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칩 분야에서 단연코 세계 1위의 그 입지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다시 재탈환했다.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장기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루 거너가 칭송받는 그 CEO가 된 겁니다. 또 존경받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져서 제가 이거를 오늘 뺄까 했는데 여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앤 맥커이라는 여성 그 최고 경영자인데 이 사람이 중점으로 뒀던 거는 learning, toughness and compassion, 배움 그리고 터프함 그리고 동정심 이었는데 2000년 제록스는 정말 아주 뭐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부채도 한 70억에 달았고 신용등급도 하락해서 맨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 증권거래소의 그 조사 대상이 되었고 주가도 주당 그 주가도 63분 69센트였는데 그게 4불 43센트로 떨어졌어요. 뭐 거의 반 조각을 넘어서서 거의 뭐 가치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제록스가 이제 사업 다각화도 실패를 하고 또 복사기도 못 팔아서 보잘것없는 회사가 됐는데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후 2004년에 포춘지에서는 루 거너 이후 가장 핫한 그런 기업 회생을 이끈 여성이다라고 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이런 제록스의 기업 회생자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바로 배움 모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임원과 함께 우살라와 같이 그 제록스의 모든 비즈니스를 아주 그냥 샅샅이 공부를 해서 그 빠삭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차대조표 101 수업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부채, 재고, 세금, 뭐 통화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서 본인이 정하는 의사결정들이 각 대차대조표에 이런 항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냥 두꺼운 폴더를 가져가서 그 다음날 시험 보듯이 미친 듯이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30%를 감원을 하고 기업을 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철한 CEO가 아니라 감성도 있고 동정심도 있는 CEO였대요. 그래서 사무실 복도에서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계속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컴패션을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프함에서도 컴패셔니트한 그런 최고 경영자로 유명한데 사기 진작과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록스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대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은퇴를 할 때 파티를 열어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은퇴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해서 리유니온을 하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일이 오면은 생일날은 휴가를 주는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단순히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만 회복을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주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임즈에서는 다른 그런 열악한 그런 기업들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다른 남성 CEO들과 나란히 똑같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 타임즈에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1년이 더 지나고 3년 후에 어떻게 됐나요? 제록스의 이 사진 중 프록터 앤 갬블에서 CEO를 역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록스에 일하면서 이렇게 영광적인 뿌듯한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감개무량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마라톤의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앤 최고 경영자는 느꼈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문화가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씁쓸함에 그런 집중을 하는데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여정을 같이 한 직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감사함을 표한 그리고 당신네들이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그 공로를 돌려주는 그런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제가 이런 마인드셋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저도 요즘에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학교 다른 학부모들을 만날 때도 저희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제 본인 스스로를 대할 때도 누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뭘 잘못했을 때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럴 수 있지 앞으로 성장하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더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되니까 제 마음이 더 이제 평온해지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환경이나 지금 처한 일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뭔가 행복하지 않다라면은 한번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꿔보도록 하세요. 진짜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끄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회사의 조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더 이제 행복하고 더 허용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이 체육 내용이 좋아서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들이면서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살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시길 바라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내일 또 봬요. 안녕.